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이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르 꼬르비지에전 하면은 이제 현대 건축가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의 그 건축에서 뛰어난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를 하는 게 2016년 말에 전시를 시작을 했군요. 해서 2017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검찰에 있는 윤석열 당시 남편의 어떤 후광이 작용해서 뭐 협찬을 기업으로부터 좀 많이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었는데 일단은 이건 무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17년 사이의 전시 말고도 이제 그 위에 2018년, 2019년까지 전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찬 중에 말씀하신 3개를 다 수사를 하지만 첫 번째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특별하게 그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서면 조사라든가 필요한 수사는 다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수사가 이루어졌을까? 기업이 공연 전시와 관련해서 티켓을 구매해주는 방법으로 협찬을 했다고 한다면 이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협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해당 기업이. 아니면 이례적으로 좀 다른 때 썼던 예산보다 좀 많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다라면 뭔가 조금 더 의혹을 그렇게 의심을 가고 분명히 그 혐의점이 있다고 볼 텐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 보고 나서도 이 기업들은 원래도 공연 전시와 관련돼서 이 정도의 협찬을 했다라거나 예전이라든가 아니면 전후로에서도 이런 식의 사회 활동을 했다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저 23곳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혐의점 자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런 어떤 자세한 확인 없이도 무혐의 처분을 한 건지, 무혐의 처분할 때는 그 내용을 다 밝히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23곳이지만 한 곳 첫 번째 것은 나머지 2곳들도 저것이 좀 중복되는 기업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또 그 액수 같은 것 관련자들이 한 해만 그쳤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그럼 2018년, 2019년까지도 다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 3개의 전시가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따로 떨어지만 만약에 그 가운데 이제 중복된 그 기업들이 있다라면 어쩌면 그 기업과 또 김건희 씨 내지는 받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본질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또 있는데 딱 연도를 구분으로 전시회 자체를 구분을 해서 떼서 이렇게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맞는지도 뭐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까 나온 대로 맨 처음에는 이제 2016년부터 건축, 그다음에 조각, 그다음에 회화해서 미술과 관련된 어느 정도 그런 전시회를 쭉 이제 유지를 해 왔는데, 어찌 보면은 저 기업들은 그럼 다른 미술 관련, 예술 관련 전시회 같은 거에도 꾸준히 많이들 협찬을 했는가? 이런 것도 이제 검찰이 살펴봤을 건데 한 1년 살펴본 것 같은데 시간을 끈 거냐, 아니면 아까 민주당 지적대로 이거 뭐 일부러 쪼개기 해서 하나씩 빼버리는 거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의혹이 제기된 건 뭐 일찌감치 윤석열 총장 시절에 지명되고 났을 때부터 의혹은 제기됐었고요. 그리고 고발이 정식적으로 된 게 지난해 11월이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입건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본다라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1년을 끌만한 그런 많은 내용은 사실 없어 보이거든요. 이게 뭐 범위가 복잡하다든가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가 그렇게 많다거나 아니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 해당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은 뭐 똑같이 문화공연부에 있어서 협찬을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딱 이 시점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정치적인 사안이니까 정치권에서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민주당이 뭐라고 지적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는 검찰이, 김건희의 무혐의 처분은 윤석열 선대위 출범식이 열리는 날에 맞추었습니다. 선대위가 출범하는 날 검찰이 윤석열 후보에게 김건희 불기소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12월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전고검에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던 시기였습니다. 김건희 씨와 결혼한 지는 5년 차이고요. 2013년 국정원 수사 이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던 차였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그간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일부 무혐의 처리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뉠 수 있겠어요. 좀
우리 아내가 하는 건데 잘 봐주셔라고 했다면 그것도 다른 문제고 네. 그런 말이 없었는데도 기업들이 저분의 남편이 검찰의 고위직인데 잘 보여주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까? 아니면 뇌물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그렇다면. 뭐 실제로 윤석열 당시 검찰에서 뭐 기업 검사가 기업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그걸 요구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뭐 가능성이 낮아 예. 보이고요. 다만 지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을 도입한 취지 자체가 그런 것들이 설령 있었다고 할지라도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과거에 뭐 검찰과 관련된 검찰 고위직과 관련된 뇌물 사건들이 줄줄이 거의 이제 뭐 무죄로 다 되거나 혐의가 없다는 걸로 다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유를 묻지 않고 이제 금액의 기준이 어느 정도 넘느냐에 따라서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부정청탁금지법마저도 무혐의가 됐다라고 하는 건 그 위에 더 훨씬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 뇌물적으로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검찰에서 요 정도 간부일 때는 요 정도 협찬이 들어왔는데 예. 요 정도 승진했을 때는 협찬이 더 들어오고 예. 맨 꼭대기 올라갔을 때는 또 협찬이 더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래서 뭐라고 봐야 이제 가장 지금 뭐 의문을 많이 끌고 있는 게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은 2019년도 그래 검찰총장이 지명됐을 때 그 직전까지는 협찬에 나서지 않았던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협찬을 하겠다고 들어왔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수사의 중심이 있을 것이고 예. 뭐 일각에서는 2016년 17년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검찰이 이 사건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좀 뭐 한 곳은 뭐 그렇게 중요도가 없는 것을 떼내기 위해서 일부러 공소시효 시간을 끈 거 아니냐라는 예. 순수의 추측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핵심으로 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2019년도에 저 야수파와 관련된 전시회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해왔던 협찬이냐 왜 갑작스럽게 안 하다가 협찬의 마지막에 같이 뛰어들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겠죠. 예. 뭐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갖다가 부분적으로 해왔습니다만은 사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도 지금 의혹이 제기돼 있단 말이죠. 김건희 씨가. 그런데 이제 윤 총장으로 총장이 된 다음에 확 이제 들어온 협찬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또 도이치모터스하고 또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의혹이 자꾸 이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2011년도에 직접적으로 한 차례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른바 전주로서 계좌를 맡겨서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맡기고 그 계좌를 이용해서 이 주가 조작을 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그리고 선수들이 했을 때 그때만 사건을 봐야 될 것이냐 예. 아니면 사실 도이치모터스가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뭐 6차례 가량을 협찬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후에 김건희 씨에게 다른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판매를 그러니까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 기회를 통해서 이 관련사의 주식을 또 헐값에 상대적으로 싸게 인수해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도이치모터스와 김건희 씨와 뭔가 좀 뭐 각별한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이 큰 여러 가지 연결된 부분 안에서 2011년도에 주가 조작도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예.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이 협찬과 관련된 부분이 거기도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어쨌거나 도이치모터스는 권오수 회장 등 14명이 기소가 됐는데 네. 김건희 씨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가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의혹도 제기됩니다만 각 당의 입장을 한번 여기서 들어보죠. 예.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김건희 씨를 소환도 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을 기소한 것부터 불안한 조짐은 시작되었습니다. 주가 조작을 수사하는데 선수와 만나 돈을 건넨 전주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상식을 크게 벗어난 일입니다. 검찰이 아직도 윤석열 후보를 검찰의 식구로 대해준 것 아니냐는 비아냥 역시 검찰이 자초한 것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없는 죄라도 뒤집어 씌워서 윤석열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한 청부 수사에 검찰이 나섰던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들 증거가 없고 사실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그 죄를 씌울 수 있겠습니까? 수사 결과가 이 정도로 밝혀지니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아니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서 이렇게 마무리를 갖다가 쓱 지워버리면 어떡하냐. 일단 마무리라고 핑계만 대고 하는데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끝내려면 확실히 끝내는 거지 뭐 남은 수사는 조금 더 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좀 정신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 정치권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서 양당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 조사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이 몸통이 돼서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거기에 그냥 전지로서 투자를 해서 모르는 채로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예. 김건희 씨의 계좌가 이게 포함이 돼서 그 계좌를 가지고 이게 주가 조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범죄의 도구로 쓰였던 셈인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도구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아예 안 한다. 소환은 아니더라도 아예 안 한다. 이거는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투자를 돈을 댄 게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은 그 돈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바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돈을 이렇게 제공했던 계좌를 제공했던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 공소장에 예.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런 주가 조작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누구로부터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소장에서 김건희 씨 이름은 싹 빠져 있으니까 이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빼버릴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계속 그 공격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빼려고 불기소하려고 조사조차 제대로 안 한 상태로 그냥 이 사건을 중간에서 끊으려고 한 그런 이유에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사실 주가 조작한 것 자체는 그 누구로부터 이거를 제공받았다는 공소장이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재판을 넘길 수도 있거든요. 예. 만약에 그 공소장에도 일일이 자세하게 관련자들을 적시를 하면 아직 조사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에게 검찰이 수사했던 패를 다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때문에 안 넣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아직은 없는데 그렇게 이제 양쪽 다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뭐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이제 정치권에서는 서로 이제 각자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검찰도 힘들겠네요. 뭐만 하면은 양쪽 당에서 동시에 찾아와서 뭐라 그러면 참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빨리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1년이 넘은 그 수사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